지금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원이 마라도함 인근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탑승하신 마린원이 마라도함에 착함합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은 우리군 최초로 해병대 제1사단 인근에 위치한 마라도함 함상에서 진행됩니다. 안전을 위해 약 2분여간 엔진을 멈추면서 기체 점검을 마친 뒤 대통령께서 하기하실 예정입니다. 점검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하며 잠시 대기하시겠습니다. 재외국민 철수, 재난 구호와 국제 평화유지 활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합동전력 플랫폼입니다. 해군의 최신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은 이러한 임무와 강한 국군의 위용을 상징하고 있어 이번 기념 행사의 주제인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에 행사의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마라도함 전방에 위치한 천왕봉함에는 제병지휘관 하미성 육군소장이 이끄는 제병지휘부와 합동기수단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천왕봉함은 예포 21발을 발포하여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출 것입니다. 내빈께서는 제병지휘관의 구령에 맞춰 대통령께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은 해병 일기이신 이봉식 옹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제병지휘관의 구령에 맞춰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봉들의 선도로 내빈 여러분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를 제창하는 동안 행사장 상공에서는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태극기와 함께 19개의 해외 파병 부대기를 장착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수부대 요원들이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엔 가입 2년 후인 1993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처음 소말리아에 공병대대가 파병된 뒤 지금까지도 꾸준히 세계 각지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스마트한 정예 공군으로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군은 미래 국방 혁신과 국방 비전 2050을 기반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미래 준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지난 8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진호 전투 영웅 고 김석주 일병과 고 정환조 일병을 포함한 68분의 용사를 고향 땅에 모셨습니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 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전투 초기 편대는 2737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체 레이더의 정보를 활용하여 아군을 위협하는 공중 위협을 격추합니다. KC-330은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을 증가시켜 공중 우세 확보에 크게 기여합니다. 두 대의 RF-16 정찰기가 상륙 목표 지역의 영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RF-16 편대는 지대공 위협에 회피 기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찰기 편대가 회피 기동을 펼치며 투발하는 플레이어는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합니다. 이제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 편대군이 도고 해안으로 침투하겠습니다. F-35A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레이더망을 뚫고 중심 깊숙이 침투하여 핵심 지휘시설을 타격합니다.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이 아군을 위협하는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FA-50 편대가 GPS 유도 폭탄으로 목표 지역의 주요 시설을 정밀 폭격합니다. 선두의 F-15K는 타우러스, 슬레미알로 중심 표적을 정밀 폭격하고 뛰어난 무장 장착 능력으로 지상 해상군 전투부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F-4 전투기 또한 막강한 무장 장착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후방 전력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이제 편대군이 보여준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세 갈래로 분리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편대군의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 확보한 공중 우세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목표 지역 상공으로 F-15K 편대가 진입하겠습니다. F-15K 편대는 아군에 대한 어떤 위협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빅토리 피치 기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15K 슬래미글의 강력한 위용은 적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F-15K가 공중 위협을 격추하기 위해 수직 상승 기동을 실시합니다. 슬래미글이 플레어로 열추적 미사일을 따돌리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힘차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막강한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해상에서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요원들이 적이 설치한 수중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형 고무보트 IBS로 은밀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최소의 희생으로 최단 시간 내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투력을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중 장애물 제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표 해안의 수중 장애물 제거는 본격적인 해상 돌격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요원들이 수중장애물 폭파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공중전력의 강력한 화력 지원과 수중장애물 제거로 상륙부대의 작전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합동 상륙작전부대가 목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과 공중으로 돌격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방 1.5km를 봐주십시오.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 KAV-64대가 해안으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일제대는 적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갈색 연막과 백색 연막을 내뿜으며 전진합니다. 갈색 연막은 적의 유광 관측은 물론 적외선 장비를 통한 관측을 차단하여 조준 사격으로부터 KAV를 보호합니다. KAV가 내뿜는 백색 연막 또한 상륙 전력의 생존성을 향상시킵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돌격 중인 KAV는 상륙함에서 해안까지 병력을 신속하게 기동시키는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제 세 번째 KAV 제대까지 갈색 연막과 백색 연막을 내뿜으며 해안으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대가 상륙부대의 후방을 엄호하며 목표 지역으로 돌진합니다. 지금 마라담 후방에서 육군의 주력 공격기인 아파치 편대가 빠른 속도로 전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편대가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플레어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아파치는 적 기계화 부대와 종신 부대를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위력을 가진 육군의 전천후 공격 헬기입니다. 이제 아파치 편대는 상륙 돌격 장갑차를 엄호하기 위해 목표 지역 상공으로 기동합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 KAV의 뒤를 이어 해병대의 상징인 소형 고무보트 IBS 48척이 해안으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IBS는 노출을 최소화하여 은밀하고 신속하게 수상 침투가 가능한 최고의 상륙작전 전력입니다. 무적의 해병들이 거친 물살을 가르며 맹렬한 기세로 목표를 향해 돌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IBS 제대는 좌우로 분리하여 상륙 돌격 장갑차 측면에서 목표 해안으로 돌격합니다. 육군의 수리원, 블랙호크, 치누크, 그리고 해병대 항공단의 마리너로 구성된 기동 헬기 편대가 목표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확보한 목표 지역의 공중 우세를 바탕으로 기동 헬기들이 최강의 임무 요원들과 함께 목표 지역으로 기동합니다. 기동 헬기는 목표 지역 후방으로 공중 부대를 강습시켜 적의 퇴로와 증원 부대를 차단하겠습니다. 강습 요원들의 후방 차단은 상륙 목표 지역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 전방에서 공기부양정 솔개가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목표 지역으로 거침없이 돌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부양정에는 차륜형 장갑차 K808 2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기부양정은 전차 1대, K9 자주포 1문, 상륙군 100여 명을 목표 지역으로 빠르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힘으로 선체를 수면에서 띄우는 공기부양정은 최대 시속 70km로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갯벌과 언덕 등 열악한 지형 조건에서도 상륙이 가능합니다. 지금 7대로 구성된 아파치 공격 헬기 편대가 목표 지역 상공에서 상륙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중에서 엄호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로켓, 30mm 기관포 등 강력한 화력으로 상륙 부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 편대의 든든한 지원은 상륙 돌격 장갑차와 IBS, 그리고 공기부양정의 생존성과 상륙 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아파치 편대의 엄호 속에 KAV 제대가 목표 해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안에 도착한 상륙 돌격 장갑차 KAV에서 무적 해병대 장병들이 목표 지점으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적의 포화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표 지점으로 돌격하는 용맹한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해안에 접안한 IBS에서도 해병대 장병들이 맹렬한 기세로 목표 지점으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한 힘과 임전모태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후속 KAV 제대가 해안에 도착하며 선두로 도착한 제대를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방을 봐주십시오. 드디어 대한민국 국군이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드높게 펼치는 국민의 군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대한민국 국군이 피스메이커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가 합동성을 완벽히 발휘하여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지킨다는 것을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고향 대구에서 새봄을 맞이합니다. 혹독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딛고 진정한 새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알리면서 시작된 마라톤의 역사.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작은 외침이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국제 육상도시 대구에서 3년 만에 처음 대면으로 펼쳐지는 국제 마라톤 대회. 2022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를 대구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해드립니다.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에 익숙한 또 기록이 좋은 해외 선수들이 이번 대회 역시 다수 출전을 해 있고 국내 선수들은 이번 대회 성적을 가지고 국가대표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대회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선발전을 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수들 모습이 여느 대회보다 밝고 또 아주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만은 출발 지점 선수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곳에 홍주연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홍주연 아나운서. 자, 초반부터 이제 자기 페이스에 따라서 잘 안배해서 달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청 선수들,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 페이스메이커가 정해진 페이스로 이 선두를 이끌 예정이거든요. 예. 선수들은 자신의 컨디션을 점검하면서 5km 또는 10km까지 페이스를 잘 안배해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비탈리스 코에모이 선수, 우간다 선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선수들이 선두 그룹이 조금 이제 앞뒤로 조금 길어지는 이런 느낌이 이제 있기 시작을 하네요. 아직은 경기 초반입니다만은 자, 이제 유턴 지역을 선수들이 통과를 합니다. 유니버시아드로 이제 이쪽 끝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오늘은 뭐 전반적인 코스에서 16번의 유턴을 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상 유턴을 하는 모습을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살짝 페이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유턴 한 번 할 때마다 약 1, 2초 정도는 손해를 보는 느낌이 선수들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뭐 1차 승부처다라고 하게 되면은 20km에서 25km 사이에 보통 페이스메이커가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접어들거든요. 예. 사실상 30km가 넘어가면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선두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발 이후 4km를 지나면서 선두 그룹이 완연해지고 있고 선두 그룹에서 함께 승부를 했던 박준혁 선수가 이제 조금씩 뒤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외국 선수들만 중심으로 대략 10여 명 정도 선두 그룹을 형성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길어진 느낌이 드네요. 페이스메이커는 대략 2시간 5분대 기록을 목표로 해서 페이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자, 선수들이 이제 음료수를 초반부터 이렇게 마시게 되는군요. 네, 목마르기 전에 미리 음료를 조금씩 섭취해 두는 것이 좋거든요. 예. 사실상 음료를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흡수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이후에 마시게 되면 약간 늦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구 육상진흥센터 앞쪽에 출발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선수들이 7km 코스 그리고 5km 코스를 모두 합쳐서 8바퀴를 돌게 되는데요. 네, 대략 5km 스플리트 타임이 15분 한 05초 정도 돌아간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많은 선수들이 대략 10명의 선수들이 함께 선두그룹을 형성해서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준혁 선수는 선두그룹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선두그룹에서 약 9초 정도 차이가 나는 기록. 정하늘, 이준희, 신용민, 김대훈, 이장군 이런 선수들이 또 좋은 기록을,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네, 사실상 뭐 선수들은 당일 레이스 컨디션에 따라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최대 2, 3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그만큼 그동안 착실히 운동을 했고 오늘 컨디션만 좋다고 하게 되면
6분대, 7분대 선수들도 오늘 얼마든지 5분대를 예. 마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라톤 코스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이 대공원역 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코스 근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홈 경기장 새롭게 위치를 해서 6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죠. 대구 시내에서 이제 좀 외곽으로 나와 코스를 만들었는데 이곳은 이렇게 또 체육의 명물이랄까 그리고 또 문화,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살아있는 공간 이런 곳으로 코스가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공원역에서 이제 가까운 곳이죠. 라이온즈 파크의 모습과 그리고 또 대구시 외곽의 모습. 자, 하늘에서 선수들이 달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니버시아드로 그리고 이 미술관로 이런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 8바퀴를 돌게 되는 선수들인데 자, 선두 그룹 지금 대략 이제 10명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유턴 지점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24번 키로프 선수라든지 26번 로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계적으로도 전문 페이스메이커로 잘 알려진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오늘 전반적인 레이스를 잘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세계 선수권 대회, 육상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와 다음 이제 열리게 되는 서울 마라톤 대회 이 기록까지를 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대회가 중요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기상으로는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가장 좋거든요. 예.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코스를 봤을 때는 서울 네. 국제 마라톤 대회가 약간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대구 국제와 이 서울 국제를 선택하는 기로에서 네. 서울 국제 쪽으로 선택을 한 선수들이 몇 명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두 그룹, 국제 남자 선두 그룹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페이스메이커가 2시간 5분대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레이스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를 제외하고는 이제 10명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제 한 무리져 달리는 선수들이 또 10여 명 돼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10여 명 안팎의 선수들이 지금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도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예. 자, 페이스메이커 완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승할 수 있는 기록, 그 기록에 가능한 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고 특별한 장비의 도움이 없이 그 페이스를 온몸으로 그대로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앞에서 저렇게 페이스를 계속 25km, 30km 정도 이끌게 되면 다른 선수들보다 체력 소모가 10%에서 20%까지 더 많아지거든요. 예. 저렇게 앞에서 레이스를 잘 이끌어준다는 것은 네. 충분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BS에서 뭐 드론까지 이제 활용을 해서 아주 입체적인 중계 방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헬기를 통해서 더 높은 곳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선수들과 함께 오토바이 그리고 또 이동 중계차가 함께 달리면서 여러분께서 생동감 넘치는 중계 방송을 접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2시간 9분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가 2시간 5분대의 페이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게 지금 전력을 다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대구 스타디움 대한민국의 체육 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에 완공이 돼서 당시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를 치렀던 경기장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용 인원이 66,422명 대단히 큰 경기장이고요. 이 경기장에서 상당히 많은 대회를 치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치러졌고 그 다음 해, 그 이듬해 전국 체육대회, 전국체전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대구 FC가 홈구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2019년 이후에는 현재 K4 리그에 참가하는 대구 FC B팀이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이제 열렸고 근처에 또 이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는 코스 중에는 유니버시아드로가 이제 상당 길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 국제 마라톤 남자부 우승은 이디오피아의 슈페라 아레도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2시간 6분 28초의 기록입니다. 대회 기록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기록, 그리고 이번 코스의 난도를 감안할 때 상당히 좋은 기록을 내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딕슨 춘바 선수도 오랜만에 상당히 회복된 기록을 해줬습니다. 함자사리 선수가 3위, 자본 춘바 선수가 4위를 기록했고요. 자, 이렇게 10등까지 갔는데 이제 우리 선수들의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국내 1위를 기록한 이장군 선수는 국제부의 순위를 따지면 15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순위가 최근 흐름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네, 네. 괜찮은 순위고요. 좀 더 기록을 약간 앞당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자, 이장군 선수가 국내 1위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대구 육상진흥센터 실내 육상 시설이고 200m 트랙이 있고 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대구의 자랑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육상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네, 홍주현 아나운서 고생했습니다. 아래도 선수 목소리는 몇 마디 안 들었는데 이제 혹시나 몰라서 미리 좀 통역하고 나눈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예. 제가 아레도 선수를 만나봤을 때는 우승에 자신 있다라고 예.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겸손한 자세로 인터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땡큐, 예스, 노 몇 마디 안 했습니다만은 미리 좀 이제 교감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오늘 대회를 정말 아름답게 장식한 여러 선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전 이 게브레 히베트 선수가 오늘 가장 이 대회를 밝게 빛내준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코스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 우려를 깨끗하게 잘 씻어내주고 에리트레아 최고 기록을 세우며 오늘 우승을 했습니다. 예. 자, 이장군 선수의 얘기가 이 대회가 또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대회가 열리게 돼서 참 다행이었고 또 그 대회에서 본인이 원했던 우승의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열릴까 말까 걱정했던 대회, 이 대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대면 대회로 펼쳐졌고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여자 부문에서는 신기록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봄은 돌아올 것입니다. 봄과 함께 우리는 또 만개할 것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봄을 국제마라톤 대회와 함께 맞았습니다. 2022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 대구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계방송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KBS 이수 해설위원 아나운서 최승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나가는 말들로 뭔가가 모자라 Oh no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Oh no 불안된 너의 모든 말들과 네 마음과 네 머리가 전부 날 잡아주니까 나는 gonna play mine oh, Don't feel afraid though Even if I can't all the time No, no we're not I'm gonna play mine oh, Don't feel afraid though Even if I can't all the time No, no we're not Stop, get it away I should say, get it away Stop, get it away I should say, get it away 도로를 보면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 그 교통 통제까지 하면 10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현충원까지. 예.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이미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이 통제된 상황이고요. 거리에 차량들이 비워졌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국립현충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때문에 전체 일정이 늦어지면서 지금 그 현충원 참배 시간은 10시 50분으로 지금 수정해서 공지가 됐고요. 그리고 국회 도서관 지하에 그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도 11시 반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일정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예. 12시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아마 축하난을 들고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 접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접견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겠네요? 그 당사에서 지금 접견을 할 예정입니다. 아, 당사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2시에 선대본부 해단식 참석은 그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택을 나와서 2시에 선대본부 해단식이 있기까지 좀 바쁘게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사평대로를 통해서 이동 중이고요. 교통 통제를 한 상태라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당선인을 태운 차량이 지금 국립현충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헬기로 촬영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도로가 비어졌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신호 통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리낌 없이 직진하고 있습니다. 2, 3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2, 3분이요? 예. 그렇게 가깝습니까? 예. 서초동에서 저 사평대로 따라 현충원까지 가는 길이 뭐 아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예.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 도로 통제가 된 상태에서는 금방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탄 차량은 그 유세 기간에 계속 이용하던 승합차고 그 앞뒤로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 그 경호 인력들이 이 배치가 돼서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왜 경호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 확인을 자택에서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렇죠. 뭐 바로 되자마자 이 경호 차량, 방탄 차량을 쓰는 것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 너무 이렇게 내세우는 거 아니냐. 네. 그냥 그 기존에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윤 당선인의 이동 차량을 상공과 지상에서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충원 참배가 10시 50분에 예정돼 있고요. 현충원 참배를 마치면 국회로 이동해서 당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12시에는 추가 일정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2시에는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당선이 확정된 뒤 첫 공식 행보로 현충원 참배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차량이 현충원 입구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아, 벌써 도착했군요. 네, 자, 현충원으로 현충탑을 들어가네요. 네, 현충탑을 참배한 다음에 그 전직 대통령 묘역도 다 돌면서 참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차량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시고 이제 곧 참배 절차가 시작되겠죠. 국립현충원 참배는 사실은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국립현충원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대통령직을 앞으로 잘 수행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현충원 앞에서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먼저 현충탑 참배를 하고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방명록을 보통 작성하죠. 아니 현충탑 참배하고 나오면서 작성하고 예, 대통령 묘역도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초동 자택 단지를 나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쪽에는 일반 차량들이 위로 지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 도로는 지금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예우에 따라서 이 도로로 이동할 때는 도로를 통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차량으로 갈 때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서울 서초동 사저를 나와서 현충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늘에서 저희 헬기가 촬영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하는 장면 보고 계시고요. 이제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에 현충원에서 이제 취임식 행사장에 마련된 이곳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취임식 본식이 원래 11시부터 시작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리셔서 국민 여러분들과 악수를 하면서 네. 들어가는 시간까지를 저희가 역산을 해서 네. 대략의 도착 시간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오늘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현충원 상공에서 촬영하고 있는 화면 보고 계십니다. 현충원 입구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온 차량들이 도열해 있고 지금 오늘 현충원 참배를 위해서 검은색 옷과 검은색 넥타이를 이제 착용을 하고 참배를 했고 이제 행사장 참석을 위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환복을 마친 뒤에 저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제 국회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역시 조태훈 기자, 현충원에서 국회까지 이동하는 거리 자체도 그리 멀지는 않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멀지 않은 거리고요. 그리고 이 교통 통제를 하는 데다가 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단 거리를 택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현충원에서 국회까지 이동하는데 10분이 좀 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지금 상당히 이르게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 취임식장으로 현충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대변인님, 그 본행사 식순들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본식의 식수는요, 우선 개식 선언이 있게 됩니다. 네. 이후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등 국민 의례가 있고요. 국민 의례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 김부겸 총리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이후 취임 선서가 이어지고 군악대, 의장대 행진 및 예포 발사, 네. 취임사는 예정보다 조금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분에서 12분, 네. 길어지면 15분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청와대 개방을 선포하게 되면 청와대 모습도 함께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취임식이 이제 이전 대통령 취임식과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청와대 개방해서 문을 여는 장면이 아마 현장에서 생중계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보고 계시는 장면은 이제 현충원을 출발해서 국회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식은 진행을 역대 행정안전부의 의전이나 공식 행사를 담당하는 의정관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지난 18대 때도 역시 그랬고 이번에는 김민재 의정관이 그 진행을 의정관이요? 맡아서 하게 됩니다. 네. 취임식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 김현주 대변인, 애국가를 제창하는 순서를 보면 이제 연광철 성악가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 자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애국가를 제창한다고 해요. 네, 자, 이 부분 의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 연광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편견의 벽을 깨온 그런 네. 개인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지역 음대와 동양인 출신이라는 그 편견을 깨고 독일에서 궁정가수의 칭호를 받는 등 세계적인 성악가의 반열에 오른 분인데요. 네. 이분이 다문화 가정 자녀로 구성된 세계 다양한 경축 행사에 참여해온 레인보우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과 목소리를 모아 애국가를 제창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온 국민의 꿈과 목소리가 하나가 되면서 내일을 향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앞서서는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맹세문 낭독 순서가 있는데 네. 자, 보통 이런 행사들은 이제 사회자나 별도의 이제 연사가 낭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맹세문을 낭독하는 분들도 좀 따로 선정을 했다고 하죠. 네, 국기에 대한 맹세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녹음으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 영웅 4인 그러니까 제복을 입은 분들입니다. 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네. 병역 명문가 3대째인 간호장교 김나영 소령, 네. 봉사에 진심을 다하는 김정원 경장,
헌신적인 구급 활동을 해온 성민정 소방장, 이렇게 제복을 입은 네 분이 함께 맹세문을 선창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만 들어도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제복을 입고 또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이 영웅으로 호칭을 하는 네. 분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을 한다는 김현주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잠시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 보셨죠? 이 부분이 아마 여의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에 탑승한 카메라가 이제 방향을 돌리면서 흔들리는 과정 보셨고요. 자, 저곳이 여의 2교를 지금 여의 2교죠.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직진하면 이제 국회를 왼쪽으로 만나게 되는 지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른쪽으로는 KBS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국회가 있고 이 도로를 지나면은 곧바로 국회 정문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취임식장에 도착 직전인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 행렬 세 곳의 장면에서 세 곳에서 찍는 화면들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은 상공에서 보고 계신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동 차량에서 직접 찍는 장면, 약간 이제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취임식장 현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일행 이제 국회 본행사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 많은 참석자들이 가득 자리를 메운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이 지금 계속해서 끊기는 장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경호상 또 이제 통신 이런 부분도 아마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화면 고르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도착을 했죠. 이제 국회에서 도착을 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나요? 지금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 볼 겁니다. 사실상 외교 행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식 직무에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셈인데, 이 5층 임시 집무실 옆에 임시 또 접견실을 또 조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네. 외국 사절들 접견은 이곳에서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또 오는 22일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한미 정상회담도 아마도 지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빈을 접견하는 일정 중간에 이 오후에 다시 여의도로 돌아와서 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 행사가 열리는데요. 네. 여기에 참석을 하고요. 다시 이 집무실로 돌아가서 외빈들 접견 그리고 정상 환담 같은 일정들을 소화한 다음에 이 저녁에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 초청 만찬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경축 행사가 따로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의원들과 따로 이제 그런 의미의 행사겠네요. 좀 구분을 해본다면 국회 로텐도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는 이제 취임식에 참석했던 국내 주요 인사들을 위주로 좀 만나고 네. 이 감사 인사를 표하는 행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 외빈 초청 만찬 같은 경우는 이 외빈들, 외국 정상급 인사들이 이 주요 초청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외국 정상급 인사들 그리고 또 그 재계 인사들이 좀 취임식에 참석했던 재계 인사들이 좀 참석할 걸로 보이는데, 네, 아까 화면상에는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이제 재계 재벌 총수들 중심으로 대기업들 회장들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오늘 이제 그 만찬에도 참석을 하는 거죠. 예, 경제 6단체장들이 참석을 했고, 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저희 최태원 SK그룹 회장, 네. 이런 그 우광호 5대 그룹 LG 회장도 회장. 이제 예.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외빈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오늘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이번 주 후반에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을 제출해야 되고, 네. 또 내각 구성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참모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비공식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이제 국회를 이제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눈 뒤에 국회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차량의 속도가 조금씩 붙고 있습니다. 국회역을 돌아서 아마 방향을 봐서는 마포대교를 이용할 것 같네요. 마포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제 용산으로 차량 행렬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과거와 같은 그 청와대까지 이동하는 이 정식 카퍼레이드 대신에
국회를 나와서 국회 앞 국회대로를 이동하는 이 약식 카퍼레이드가 있었고 지금 용산청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대교로 좌회전을 하고 있네요. 방향을 틀어서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용산 집무실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지금 자, 취임식까지 취임 준비를 계속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취임식 자체가 가장 큰 준비하신 데 하이라이트가 되겠어요. 큰 차질 없이 진행은 된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취임식 본식 행사는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었다. 국민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취임준비위원회는 박주선 위원장 이하 특히 대통령의 취임사 그리고 취임식 자체 또 어떤 국민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인가 어느 정도 초대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 초청 대상을 놓고 많이 골몰하고 또 논의해 오고 또 실행해 왔습니다. 네. 사실 본식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으나 사실 어제 임기 개시 행사부터 시작해서 외빈 만찬에 이르기까지 네. 오늘 하루가 새로운 대통령을 맞는 행사들로 모두 채워져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네. 오늘 사실 4만여 명의 국민 여러분들이 자리를 빼곡 메워서 국회 앞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이 행사 준비하면서 우천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 이건 뭐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날 기상이 비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서 다행이다 여겼습니다만 이 5월의 햇살이 또 못지않게 따가웠기 때문에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덥지 않으셨을까 하는 좀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 대통령 취임식 예전에는 이제 겨울에 진행이 되다가 지난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5월에 그때는 야외가 아니었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취임식을 진행을 했고 사실상 이제 5월에 야외에서 국민들을 모시고 취임식을 한 거는 뭐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용산 집무실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마포대교를 막 건너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취임식을 마친 대통령들이 모두 청와대로 이동을 했었는데 네. 용산으로 이동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의미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섣불리 강변북로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마포대교를 건너가서 쭉 용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 행렬 지나는 과정 저희가 현장의 차량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현장 카메라 그리고 상공에서 보는 헬기에서 촬영하는 모습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 행렬 생중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상의 기밀이기 때문에 섣불리 좀 예상하기 힘든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 달여 동안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 다리를 건너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4개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매일매일 같은 경로로 다니지 않고 그때그때 교통 상황에 맞춰서 경로를 바꿔가면서 이동을 하게 될 거라고 하고요. 네. 경호처에서는 이 국민 불편, 교통 통제를 하니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경로를 찾아서 매일매일 이동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일반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리고 사저 이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출퇴근길 그 조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 혼잡 때문에 시민 불편이 많이 예상이 된다는 지금 관측이 많은데 경찰 입장에서 뭐 한 서너 차례 현장 검증을 해봤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경찰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큰 혼잡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민들이 특히 저 구간이 시민들의 출퇴근 차량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어진다는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의 이동까지의 출퇴근 또 외교부 공간으로 이제 사저로 정해지는 거기에서 용산 집무실로 이동하는 출퇴근 과정은 한동안은 그 시민들 불편은 불가피하리라고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그때대로 대통령실 그리고 경찰 이런 데서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용산 새 집무실
조 기자 집무실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좀 자료를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바로 질문을 좀 다시 드릴게요. 네. 자, 김 대변인. 자, 이후 오늘 만찬이 과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신라호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특히 이제 외 해외 사절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오늘 만찬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또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그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많은 귀빈들이 해외 정상급 또 강요급 귀빈들이 많이 방한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 대국이자 또 선진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런 외빈 만찬 같은 경우에도 국격에 맞으면서도 또 외빈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그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국빈급 행사를 진행해 본 신라호텔 영빈관을 사용합니다만 오늘 외빈 만찬을 뭐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외빈 여러분들께서 우리 문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국악 협연도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의 우수한 음식 문화도 정성껏 준비해서 네.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뭐 특별하게 준비된 뭐 메뉴라든가 가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건배주라고 할까요? 뭐 그런 또 주류가 또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행사가 진행이 되면 네. 그때 알려지는 대로 네. 또 좀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이번에는 산불 피해 지역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전하겠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오늘 헬기를 타고 피해 현장에 다녀왔는데 진화 작업 중인 헬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태백산맥 능선마다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산은 물론 하늘까지 뒤덮었습니다. 여전히 시뻘건 불길은 겨우 남아있던 앙상한 나무들까지 모조리 태우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화 작업을 재개한 헬기들은 뿌연 연기를 뚫고 화재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확산하는 불을 막기 위해 군용 헬기도 투입돼 안간 힘을 씁니다. 산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고도 5,100피트, 그러니까 1.6km 정도 위에 떠 있는 이 헬기 안에서도 매캐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 시작된 울진군 북면 두천리입니다. 어제 남서풍을 타고 삼척까지 번져나갔던 불길은 풍향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방향을 틀어 남하하고 있습니다. 마을 뒷산까지 들이닥친 산불에 주민들은 집 밖을 나와 우왕좌왕합니다. 산을 타고 민가로 내려오는 불길을 저지하려는 헬기들이 주변 냇가에서 부지런히 담수를 퍼나릅니다. 소방차는 이미 불길이 덮쳐 자욱해진 연기를 뚫고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주부를 잡지 못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수도권 물류가 들고 나야 할 의왕 물류기지에 이 대형 컨테이너가 보시는 것처럼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수출용 자동차들도 항구로 옮겨야 하는데 이 공장 근처 주차장만 빼곡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KBS 헬기에서 본 화물연대 파업 현장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도 정치권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주일 넘게 물류가 멈춰서면서 피해는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전진기지 평택항입니다. 야적장엔 컨테이너가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절반 정도 찼던 야적장은 이제 70% 가까이 찼습니다. 컨테이너를 현장으로 실어 나를 차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출용 차량이 일렬로 항구로 들어섭니다. 바로 옆엔 경찰 버스가 세워져 있고 그 뒤엔 화물연대 천막이 보입니다. 평소 때라면 가득 찼을 수출용 차량 대기 주차장이 지금은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항구로 옮겨지는데 차질을 빚으면서 선착장엔 아직 생산량의 30% 정도만 옮겨졌을 뿐입니다. 컨테이너의 중간 경유지인 물류기지는 하루 평균 반출입량이 평소의 10에서 1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 출입로 앞에서는 화물연대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육로를 통한 반출입의 대부분이 진행되지 못하고 철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업 이후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시멘트 공장. 공장 안에서는 시멘트를 만들고 있지만 이를 실어 나를 차량들은 개점 휴업 중입니다. 운행을 멈춘 차량에는 화물연대의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파업 기간 발생한 손실은 1,000억 원을 넘었다고 한국시멘트협회는 밝혔습니다. 철강협회는 어제까지 손실이 1조 1,5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고 자동차 산업협회는 부품업계의 타격이 크다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